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과 9일 문재인 탄핵 그리고 조국 퇴진 범국민 태극기 집회가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좀 있다면은 집행부 구성을 보면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그리고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됐다라고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 담당자였던 전 청와대 행정관 김희종이 며칠 전 정규제 TV에 나와 장시간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려면은 태블릿 PC로 인하여 그 깜빵까지 갔다 온 그 미디어 워치 그 변희재 고문하고 토론을 한번 하면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JTBC에서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쓰던 게 맞다. 쓰는 걸 직접 보았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캠프에서 근무하던 신혜원 씨가 쓰던 태블릿 PC는 반납했다고 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고, 실제로 그 태블릿 PC는 두 대가 있었답니다. 두 대. 그런데 한 대는 최순실이 사용했고 한 대는 신혜원 씨가 쓰던 것 같은데 그것은 공사장에서 불태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탄핵을 덮고 가자는 세력이 왕성한 태극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 이렇게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속사정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 정규제 방송에서 이 방송을 듣고 그 달린 댓글을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춘상 보좌관이 태블릿 PC를 최순실에게 줬다는 주장은 김희종 혼자지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정규제는 김희중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인터뷰하는 걸로 보이는데 박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바로 배신을 때렸지. 또 이런 댓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박 대통령의 탄핵 시절 공중파를 믿을 수 없으니 정규제 TV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데 정규제 주필은 대선 때 탄핵을 덮고 가자 이런 말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절부터 보수 유튜버들이 등장해서 재미를 이렇게 솔솔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신혜원 씨가 태블릿 PC를 분명 김희종에게 반납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김희종에게 반납했다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신혜원 씨가 태블릿 PC는 분명 김희종에게 반납했다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이 붙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댓글이 있네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너무 말하는 게 답답하고 모호하다. 조작을 당했다는 느낌이다. 기민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작은 탄핵 세력에게 조작당했다는 말 같고 기민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은 이런 말은 대통령 주변에 멍청한 놈들만 있었다 이런 말로 풀이가 됩니다. 자,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탄핵의 잘못됨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탄핵 관련 동영상만 이렇게 조잡하지만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보시고 옳다고 생각되시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이 이렇게 세 집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그리고 특검 관련 법조인, 여기 윤석열도 포함되죠. 그리고 가장 겁나하는 집단은 문정인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세력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으며 탄핵의 부당함이 밝혀지면 이 세력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박살나겠지만요. 탄핵의 잘못을 밝히는 언론인
뭐 이상로라는 언론인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이퀄 친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하고 친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 이퀄 관계가 성립하나요? 다시요.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법 탄핵이다, 잘못됐다, 사기 탄핵이다, 그 탄핵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퀄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관계가 성립하냐 하는 겁니다. 물론 태극기 집회에서 나가면 탄핵이 무효를 외치는 구호들이 많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많은 탄핵을 무효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퀄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즉 뒤집어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탄핵은 무효이냐라는 겁니다. 이 논리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친박이기 때문에 그 탄핵은 무효였다, 이것이 성립하느냐는 겁니다. 이 태극기 집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 탄핵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좌파들은 무조건 싸잡아서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친박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JTBC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올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 탄핵에 소추가 되고 탄핵이 결정된 일련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이었고 기만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탄핵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 탄핵이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은 기만적이고, 탄핵은 불법적이고,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위법적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기만적이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비판하는 겁니다.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좋아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파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1번 박근혜 탄핵 무효 입장이 분명한 사람 이코로 친박 인사다. 이거는 좌파들의 논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공격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무효 입장에 분명한 사람이 100% 이퀄 친박 인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탄핵은 기만적이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제 견해는, 그리고 어차피 자유한국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친박이냐 탈박이냐 통박이냐 무박이냐 고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탄핵을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탄핵은 기만적이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이다. 그래서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내의 의원들 중에 상당수 약 70여 명 정도가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후회한다. 왜? 속았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이제 우리는 이 잘못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돌려놓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노력하겠다라고 해야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택해야 할 스탠스는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두 번째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후회한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세 번째로 남은 임기 동안 이와 같이 잘못된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있는 힘을 바쳐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과 윤석열을 비롯한 특검 관련 법조인, 자, 이들도 그 탄핵이 바로잡히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헌법재판관 판결에서 탄핵 반대가 빵 한 명도 없었죠.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봤는지 그 신문 쪼가리 보고 그리고 또 특검이 보내준 내용만 보고 이게 엉터리인지 진실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낭독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검 검사들도 이들과 똑같습니다. 엉터리 특검을 한 거죠.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자한테 한번 또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망각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혀를 찰 뿐입니다. 언론인 그 우종찬 기자분이 이렇게 방송하는 영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은 2017년 작년 3월 10일입니다. 이 결정에 분노한 저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7년 3월 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누굽니까? 제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용,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 8명의 이름을 우파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서 2017년 4월 7일에는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총 1억 4,38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장 맨 앞부분에 저는 헌법재판관 8명의 불법 행위를 4가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헌법재판관 8명입니다. 피고들은 첫째,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였다. 둘째,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결정으로 오히려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셋째, 헌정사상 초유인 피고들의 결정에 반발하여 일반 국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국민 저항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은 마음의 병을 얻어 불멸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넷째, 피고들의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져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훼손하였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된 그 이유를 이 4가지로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탄핵이 바로잡히는 것을 가장 겁나해하는 집단은 아마 그 문재인 정권일 겁니다. 탄핵이 사기 탄핵으로 밝혀지고 확정되면은 문재인은 지금까지 가짜 대통령 노릇을 한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 탄핵이 탄자도 못 꺼내게 막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비미제 고문 영상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날아가는 거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 문제는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짓밟혔단 말입니다. 물론 수많은 진실이 짓밟히는데 가장 힘이 있다는 대통령의 진실이 짓밟혔다는 얘기는 5천만 국민 누구의 진실도 다 짓밟힐 수 있다는 위험 신호거든요. 이거는 문재인이 날리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꾸준히 계속 박 대통령의 진실을 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진실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박 대통령을 뒤로 빼자. 글쎄, 그러니까 문재인 탄핵을 막 하겠다는 그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리고, 20, 30대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는데, 20, 30대가 박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했어도 그걸 인정하겠냐, 20, 30대가. 그래서 일단 20, 30대의 마음을 잡고 문재인을 탄핵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이 구명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 기독교계와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저는 이건 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20, 30대가 보수를 혐오하는 이유는 힘 있을 때 기어다니고 힘 없으면 뒤통수 날리는 정말 비열한 행태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이야 물어보세요. 20, 30대한테. 그 20, 30대에게 우리가 신뢰를 받으려면은 박 대통령 죽고 나서나 우린 무덤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줘야지 20, 30대가 지금 박 대통령 힘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야, 그 힘없어서 이 완전히 이 무덤으로 갈 사람과 같이 가는 보수도 있네. 저는 거기서부터 보수를 혐오하는 20, 30대의 인식이 깨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20, 30대 잡으려고 제가 박 대통령 챙긴 건 아니에요. 올 겁니다. 그리고 20, 30대를 잡는 방법은요. 손석희예요. 최소한 미디어워치 입장에서는 손석희 때려잡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다른 기독교계, 보수계가 20, 30대 잡는다고 지금 나오는데 손석희 잡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네. 20, 30대는 좌경화가 된 게 아니라 거짓 언론에 속았단 말이죠. 그 거짓 언론의 상징적 인물이 손석희고 손석희가 10년 이상 20, 30대에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꼽혀왔기 때문에 이자의 거짓 정체를 드러내는 그 세력이 손석희의 속은 것을 깨닫는 20, 30대의 마음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을 막 쓰겠죠. 근데 그 방법보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 참석자 대부분 아마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회 주체는 이재호 그 전 의원 등 탄핵 찬성 세력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탄핵 반대 세력의 누군가가 나타나 반탄연대 또는 탄핵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를 구성하여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재호 그 전 의원 사진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박근혜 퇴진 프랭카드를 써붙여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은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전 지사와 차명진 전 의원, 이 머리 깎죠. 난 그래 이분들이 머리 깎고 탄핵 반대 운동을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자, 여기서 그 이재호 앞에서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차명진, 김문수 머리 깎고, 자, 이재호 뒤에서 쳐다보고 있죠. 니들 참 잘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진 보기는. 다음 또 요분도 원로, 그 유명한 원로 농객입니다. 저도 이분 논설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대통령 탄핵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꾸준히 외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탄핵 찬성 세력에 탄핵을 찬성한 세력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은 탄핵 찬성 세력이 담그고 반은 뭐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방송을 발췌했는데요. 꼭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들과 싸워 이겨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합시다, 여러분. 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기총이 나서 주십시오. 전광훈 목사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옥 갔다 오신 전광훈 목사님이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날 김문수 전 지사는 황교안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캠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말들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무성과 김문수 이 두 분은 왜 전광훈 목사 찬양에 나섰는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일요일 전광훈 목사는 신성한 주일 예배에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 거의 1시간가량을 할애했습니다. 그 정치인은 다름 아닌 김무성이었습니다. 김무성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김문수였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김무성에게 대통령이 되라고 말하고 태극기 집회를 폄하하는 등 황당한 내용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 태극기 집회가 국민들을 속여먹는 걸 보면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정말 제가 밤에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민이든지 거짓에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촛불에 속았으며 우파들은 태극기에 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광훈 목사는 김무성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김무성에 대한 찬양 일색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김무성 대표님을 앞으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워커힐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단의 최고의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우리 대표님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회 좀 다니시죠. 이렇게 했더니 바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김무성은 탄핵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태극기는 거짓이라는 그것까지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주도함으로 탄핵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다.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저는 그게 아니란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제가 안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우파 국민들이 이 어리석어 가지고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됐지.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태극기에 거짓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며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을 건져내야 됩니다.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역사 교과서 관련 특강을 했던 전희경은 딱 3주 뒤인 2016년 1월 10일 김무성 퀴즈라는 별칭으로 조명을 받으며 김무성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줬던 인재 영입 1호가 됐습니다.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의원 40여 명을 불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엔 전희경, 김현아, 김성태, 이종구, 장제원, 이해운, 황영철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우파의 여전사라고 불렸던 전희경, 혹시 김연아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신분이라는 한계 때문에 탈당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5년 1월 21일 기독교 인터넷 신문인 뉴스앤조이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대구 서연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전광훈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정말 놀랍다는 말 이외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2018년 11월 29일 김무성과 권성동, 홍문정과 윤상현이 비밀회동을 가졌습니다. 우파 유명 유튜버 두 분이 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였습니다. 홍문정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예, 요즘 아주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 등과의 모임은 어떤 계기로 네.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주도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요. 예. 선생님, 아. 우리 회장님 이런 분들이 예. 그 당을 지켰던 우리 이른바 저희가 이제 그 수당파라고 그러죠. 당을 예. 지켰던 사람들과 그 탈당했다 복당한 그 복당파 사람들 사이에 예. 그 하나가 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군요. 그분들이 예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정광훈 예. 목사님이랑 위원이라면 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네네. 이제 주선을 하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황교안 후보의 대변인으로 김무성이 당대표 시절 활동했던 정성일 전 새누리당 상금 부대변인이 임명됐다고 했을 때 황교안과 김무성의 관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커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와 김무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김문수 전 지사까지
황교안 캠프로 가게 됐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김무성은 지난 2016년 탄핵 전국 때부터 줄곧 내각제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조속히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서 김무성과 연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당은 70년 넘은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사건을 지금도 들먹거리고 30년 넘은 5.18 지금도 해결한다고 떠듭니다. 자, 그리고 5년 된 세월호 아직도 부르짖고 다닙니다. 그런데 탄핵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덮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부터 탄핵을 묻고 덮고 가자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그 탄핵을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반탄연대가 답입니다.